요즘은 첫 차로 경차, 소형차는 고사하고 준중형도 잘 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준중형 세단 시장에 남은 두 모델이 아반떼와 K3인데 아반떼는 완전 신차로 거듭나면서 그래도 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작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K3는 관심을 받기 쉽지 않겠죠. 여러모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살짝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K3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저희가 예전에 K3 다 탔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죠. 그러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특히 헤드램프가 많이 바뀌었죠. 헤드램프를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뚝뚝뚝 끊긴 선들이 지나가요. 바깥을 향해서, 양 끝을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죠. 이걸 보면 EV6랑 상당히 닮은 꼴이에요. 그리고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럼도 적용이 됐고요. 이 기아차 두 대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신형 엠블럼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K3의 디자인 변화 중에서 앞범퍼 하단 좌우 끝부분을 보면 마치 K8의 같은 자리에 달려있는 크롬 장식 같아요. 차를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당당하게 서 있는 듯한, 스탠스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연출해주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리어 램프도 조금 달라졌고요. 뭐 어차피 페이스리프트니까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물론 뭐 요즘 간혹 페이스리프트인데 완전 신차 부럽지 않을 만큼 달라지는 차들도 있지만, 글쎄요, 요즘 아반떼도 그렇고 K3도 그렇고 이런 준중형 차급이 자동차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형이랑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신형이 나아졌더군요. 아주 최근에 나온 기아차 라인업과 닮은 꼴이 되기도 했고요. 자, 디자인은 그렇게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실내도 좀 달라진 점이 있죠. 일단 요 센터 디스플레이, 기존에 8인치였었는데 이번에 10.25인치로 커졌고요. 요 메뉴들이 터치로 아래쪽에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얘는 지금 옵션이 다 들어간 상태여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확실히 디지털이 멋있어. 이거 봐, 주행 모드 바꿀 때마다 이제는 이 그래픽을 다른 차들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요거 처음에 봤을 때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파킹 브레이크. 예전에는 뜨드득 당기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오토 홀드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추가된 내장재 컬러가 하나 있죠. 바로 오렌지 브라운인데요. 요거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 행사 때 가서 봤거든요. 되게 예뻐요. 땅이 밝은 황토빛, 오렌지빛, 되게 젊은 감각도 전해주면서 동시에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시승차에는 그냥 칙칙한 검정색으로 왔어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라면, 그리고 시승차를 돌릴 예정이라면 이번 신차에 들어간 새로운 컬러 요걸 적용해서 뽑을 것 같거든요, 시승차를. 근데 왜 이렇게 칙칙한 걸로 뽑아가지고, 실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새로 들어간 컬러로 맞춤해서 미디어한테 돌리면 훨씬 더 많이 홍보가 될 텐데 왜 우리만 이런 거 준 것 같아요, 칙칙한 걸로.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에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45만원이었나 그래요. 이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K3는 스피커가 6개인데 지금 얘는 스피커가 총 8개고요. 거기에 외장 앰프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소리가 어떤지 들어보니 한번 들어볼까요? 라일락.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볼륨을 좀 줄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소리가 생략됩니다. 오디오가 좋은 차들은 볼륨을 줄여도 그 각 음역대가 모두 생생해요. 근데 얘는 그게 싹싹싹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볼륨을 줄이면. 그리고 볼륨을 좀 막 키우잖아요. 그러면 되게 베이스가 붕붕대서 좀 뭐랄까요, 스피커에 마스크 씌워놓은 느낌? 좀 먹먹해요, 소리가. 글쎄요, 45만원을 투자해서 이걸 옵션을 넣어야 될까 싶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면 그 스피커 우퍼가 안쪽에 덩그러니 보이거든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물론 자급을 생각하면 이 트렁크 안쪽 부분에 별도의 내장재를 달아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나 많이 툭 튀어나왔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제가 뭐 차급차급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시승차, 얘는 물론 썬루프, 크렐 오디오 시스템, 10.25인치 클러스터까지 K3에 달 수 있는 옵션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호사스러워요. 정말 준중형 차급에서 이 정도의 편의 장비를 넣었다면 뭘 더 바랄까 싶을 정도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차급이 쑥쑥쑥 올라가겠지만 내가 원할 때 넣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잖아요. 야, 이 정도면 준중형 차급에서 뭘 더 바래 진짜. 거기에다가 이 좌우 따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뭐 통풍 시트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그리고 문 열면 이지 액세스도 돼요. 의자 뒤로 물러난다니까요. K3에서 이런 게 돼? 싶을 때가 여럿 있어요. 그렇다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뭐 여기 B필러를 감싸고 있는 필름, 그건 정말 좀 싸구려 같거든요. 그리고 이 운전대 손으로 감아 쥐는 3시, 9시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림의 두께가 좀 지나치게 얇아서 좀 아쉬워요. 이렇게 운전대를 감아 쥐는 맛이 떨어지죠. 파워트레인도 변한 게 없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변속기는 현대기아차에서 IVT, 인텔리전트 베리어블 트랜스미션 이라고 부르는 CVT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요것도 예전에 다 탔었던 엔진이고 123마력에 15.7kgm. 뭐 요즘 보면 150, 180, 200 혹은 200마력 이상 되는 소형차들을 너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시대여서 이 123마력 15.7kgm의 출력, 전혀 대단할 게 없는 수치죠. 하지만 저희가 어제 이곳 이 춘천까지 오면서 고속도로, 국도 모두 달려봤는데 예전에도 똑같이 느꼈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적당합니다. 지금 이 시승차 17인치 휠이 달려있는 K3의 경우에 공차 중량이 1260kg이거든요. 마력당 10kg인 셈이잖아요. 요즘이니까 많은 차들이 출력이 올라가서 그렇지, 예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마력당 10마력 정도면 꽤 잘 달리는 수준이네 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이렇게 차를 달려보면 적당합니다. 기아 자동차도 아니죠, 이제는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기아죠. 이 기아도 현세대 K3를 만들면서 이런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다가 직분사도 안 넣고 또 터보도 안 넣고 차라리 연비를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예전처럼 이제는 거의 무의미한 카탈로그상의 숫자 노름에 불과할 뿐인 출력 경쟁 이제는 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연비를 최우선시해서 만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간 K3, 계기반상의 연비가 지금 리터당 12.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승차처럼 17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 K3는 복합 공인연비가 리터당 14.1km예요. 이 복합 공인연비보다는 조금 내려갔죠. 이건 어제 저희가 이 춘천까지 오면서 조금 밟아서 그런 거고, 살살 타고 다니면 진짜 이 복합 공인연비만큼 찍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침에 다시 시승을 하면서 살살 달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도 연비가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리터당 12.6km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세상 이치가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장착한 K3, 효율을 얻은 대신 감성을 잃었습니다. 이렇게요. RPM을 띄우면 이 엔진은 애처로워서 못 밟겠어요. 자, 이제 달려보자 하고 막 가려고 하면 엔진이 나 힘들어, 그만 안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발에서 힘을 빼게 돼요. 이 엔진음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변속기. 저는 이 현대기아차에서 만든 변속기 중에 IVT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옛날 CVT들 여러분 다 느낌 아시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은 우웅 하고 있고 속도계만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서 좀 차가 늘어지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 이런 걸 전해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요즘 나오는 변속기들은 그걸 임의로 그 두 풀리 사이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임의로 단수를 연출해 주거든요. 얘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천천히 하다 보면 지금도 RPM은 거의 1500, 2000 정도에 거의 유지된 상태로 속도만 점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천천히 가속하면. 근데 제가 만약에 급가속을 한다 그러면 우웅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웅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인 줄 알게끔 임의로 변속을 하죠. 그 과거의 전통적인 CVT가 가지고 있던 이질감도 얘는 거의 없고요. 그냥 누가 말 안 해주면 몰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엔진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RPM 영역대에 그래도 가장 많이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좋죠. 또 거기에다가 중간에 토크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도 현대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기술인데 별로 기술적인 하자가 없네. 보통 이렇게 신기술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그 기술을 처음 만들거나 그러면 그 초창기 기술은 하자가 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 K3를 통해서 처음 도입된 이후로 몇 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이렇다 할 기술적인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점점점 신뢰도도 높아져 가고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뉴얼로 변속을 해보면 지금 4단입니다. 3단, 2단은 들어가네. 2단, 3단, 4단, 5단. 자, 이렇게 매뉴얼로 변속을 해보면 반응 속도가 괜찮아요. 이 정도면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운전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진의 토크를 내가 원하는 기어비로 바퀴에 실어 보냈는데 크게 답답하지 않아요. 반응이 이 정도면 꽤 쓸만하다니까요. 이런 점까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을 다 아울러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 IVT 변속기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과 이 IVT 변속기를 조합한 차들이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몇 있죠. K3, 아반떼, 그리고 베뉴 등이 있는데 요런 애들 주행면에 있어서 꽤 괜찮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도를 달릴 때 느껴지는 소음, 이 준중형 차급이 참 애매해요. 이 차값의 한계가 명확한 차급이라서 고급 차들처럼 이 격벽이나 차체 하부나 휠하우스나 이런 데 흡음재를 많이 넣어가지고 실내로 전해지는 소음을 꽁꽁 싸매기가 참
어려운 차급이란 말이에요. 이 K3도 여지없이 이런 데서 차급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지금 국도를 시속 60, 65 이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소음이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어제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풍절음은 의외로 또 괜찮은 수준이에요. 자, 이제는 와인딩 아닌 와인딩을 살짝 달려볼게요. 뭐 그렇게 하다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 절대 속도를 낼 수 없게끔 생겼어요. 되게 그 블라인드 코너가 워낙 많아서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데서 느껴지는 하체 느낌 어떨까요? 지금 그 빨래판 길을 달리고 있어요. 이럴 때 통통통통통통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쿵 하는데도 살짝 있죠? 쿵 하고 넘어가면 느낌이 이런데 쓱 한번 감아 돌리고 이렇게 쓱쓱 달리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느낌들,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오면서 느꼈던 고속도로에서의 하체 느낌, 이런 걸 싹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하체가 차급의 한계를 명확히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차급의 한계라는 게 얘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정확히 딱 차급만큼만 능력을 보여줘서 신기할 지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그냥 시내에서 도심에서 살살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아요. 되게 소녀스럽습니다. 나긋나긋하고, 자, 이런데 통통, 아이고, 이런 느낌 통통하고 뭐 과속방지턱 넘고 이럴 때 보면 저속 구간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타고 다닐만 해요. 근데 이런 하체 느낌이 고속으로 넘어가면서 좀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 안정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준중형답게 조금 일찍 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만약에 뭔가 장애물이 튀어나와서 확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조금 일찍 오죠. 이런 걸 봤을 때 딱 준중형 차급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왜 우리 고성능 차들 타보면 평상시에 출퇴근할 때는 되게 딱딱하네 싶다가도 고속에서 묵직해가지고 도로에 딱 붙어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고속에서 차를 몰아붙일 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그런 이 K3의 하체가 정말 제 실력을 발휘하는 구간이 시내고요. 그걸 벗어나서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계가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K3의 하체는요,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저렴한 중형차 느낌이라기보다 고급스러운 소형차 느낌에 더 가깝죠.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디 첫 차를 구매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 첫방부터 고급차 이런 거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첫 차 사는데 막 영끌 해가지고 괜히 비싼 차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아래급 차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비싼 차, 큰 차는 나중에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점점점 위급 차를 샀을 때 차의 능력이 좋아지면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내 형편이, 내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과정에서 오는 뿌듯함도 있고요. 이런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준중형 정도면 중형차에 비해서 그래도 차값도 그렇고 유지비도 그렇고 한결 부담이 적잖아요. 지금 시승차처럼 풀옵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타협해서 사시면 첫 차를 구입하시는 여러분들께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